자, 오늘 이제 주말이죠. 주말 주식시장. 자, 오늘은 뭐 반등보다도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4,000포인트 근처 4,000은 살짝 깼네요. 살짝 깬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전일까지는 이제 반등했다가 쭉 밀리는 거라면은 오늘은 일단 지켜주기는 하네요. 그래서 어, 일단 빨간색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시가는 전일보다 아래서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지켜내네요.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살짝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지켜주고 살짝 올라갔지만은 힘이 강하지가 않은 상태이니까 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이렇게 조금 밀리는. 하지만 이 근처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매도는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이제 종가가 중요한데 결국 뭐좀 아침에 올라갔지만은 밀리는 것과 밀리면서 끝난 것과 지키면서 끝난 것은 좀 다르죠. 밀린다는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킨다는 것은 일단 방어적인 형태랄까요. 더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킨다, 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좀 일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단기적인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이제 더 빠지지 않는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강 중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5일선, 그리고 5일선으로부터는 약간은 또 아래로 멀어져 있는, 살짝 아래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지켜주기는 하여서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조금씩 보여주긴 하나,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것을 보여주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저점이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켜줘야죠. 지키고 이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일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의 압력, 하락의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일단 눌러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또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데, 일단 여기가 눌러진다면 이제 하나의 지지점, 어떻게 보면 쌍바닥과 같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죠? 쌍바닥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재차 돌아서기만 된다면 지지점은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오후가 들면서 다시 밀린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도 또 밀린다고 하면은 아유, 아직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로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오늘은 그렇저런 뭐 지키고는 있겠죠. 어이구, 코스닥도 21선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20일 근처가 지지점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은 하락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힘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올선 아래 하락의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힘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드디어 이제 파란색이 멈췄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 이제 매도로 시작하기보다는 소폭의 지금 한 1,8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터리가 끝났나요? 어제만 해도 뭐 상당한 그러한 기간 빼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합쳐가지고 2조가 넘는 매도 우위가 어제까지도 나왔거든요. 상당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외국인도 코스닥에 있어서는 700억 정도의 매수 우위, 일단 매도가 아닌 매수 우위로 일단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큰 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근래 집중되었던 이 반도체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예. 아까 오전에 이제 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지지하려고는 하네요. 뭐 삼성전자도 아주 강하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겠죠. 음. 근데, 근데 오늘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일단 21선을 벗어난 상태이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확 벗어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확 크게 벗어나면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벗어났지만은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그래도 여기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일단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깼어요. 21선은 살짝 깼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추가 하락은 없는데 어쩌면 오늘 살짝 벗어났다 지금은 어때요? 빨간색으로 올랐지만 이거는 이제 이탈에다가 반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 전환할 때 보면은 뚫고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하듯이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도 그렇거든요. 반등하다가 갇혀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느냐 다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여기서 지지점이 만들어질 것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깨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탈하면요. 이제 9만 원 초반대 조금 더 들으면 8만 원 중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이 크면은 하락도 비례해서 크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조정하고 갈지 아니면은 역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조정을 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는요 일단 뭐 지켜지면 좋은데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은 좀 짧아질 겁니다. 비교적 짧고요. 더 들어오면은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 횡보 조정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문제는 이제 횡보 조정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죠. 횡보 조정 한 다음에 다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은 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9월 달의 추세로부터는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은 분은 축소 의견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죠. 외봉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격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바로 또 눌러줬다고 삼성전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아마 개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려고 이렇게 많이 배르고 있을 거예요. 눌러줬겠다. 오히려 여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데 자칫하면 이게 횡보하다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않은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횡보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방향을 잡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교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마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거든요. 여기죠. 눌러줬잖아요. 그때는 조종이다 막 놀랬죠. 조종이다 해서 적당히 눌렀죠. 이제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삼성전자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더 안 빠지네. 야 그러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사면은 또 오를 거야. 눌림 먹은 찬스야. 해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이 8만 원 중반대 여기 정말 진입을 많이 한 가격이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주면 갈 거야. 기다려주면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이제 기다리거든요. 근데 은근히 하락. 이제 드디어 가는가 했죠. 올라오니까 드디어 가는가 했는데 어때요? 전환하는 듯 하였지만은 전환에 실패하고 다시 잠겨 버렸죠. 그러더니 어때요? 마침내 더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눌렀고 안 빠지니까 이제 더 갈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추세에 대한 이탈이거든요. 그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횡보 오를 때도 쉬어가는 구간 있죠.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탈이죠. 이탈 하락으로 전환인데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것은 안 빠지는 듯 하지만은 어때요? 다음에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개인들이 참 많이 걸려드는 패턴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개인들이 정말 많이 걸려든다고. 앞에 스토리 좋잖아요. 그림 멋있게 보여주고 상승 보여주고 또 여기 전망치 좋잖아요. 더 간다. 10만 원 넘게 간다. 슈퍼 사이클이야 하면서 좋은 전망을 막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 저기 뭐 증권가의 전망치도 지금 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하면서 여기서 사서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해줄 거야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면 걸려들어서 고통으로 가는 그러한
고통으로 가는 좋은 자리가 여기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아직 관심이 간다 하더라도 횡보가 끝나고 위로 방향이 나온다 하면 그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흘러버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이격 결국은 어때요? 삼성전자도 이격이 날카롭고 크니까 큰 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도 어때요?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조정 다 했나? 한번 이제는 사볼까? 함부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합니다. 돌파를 신고가 났기 때문에 적당히 누르고 또 나중에 쉬다가 더 갈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요.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측한다고 해서 결과 맞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어, 주식시장에서 똑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측하고 똑똑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횡보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번에 하이닉스 스토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셉니다. 물론 세긴 한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격 크고 이번에 이격 참 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이닉스는 주의하고 싶어요. 주의 알죠? 경보 주의하고는 단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조금 조심하자라는 건데 신중해지자는 건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하이닉스는 완전히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격이 커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격이 난 것이 잘 없죠. 2024년도 여기도 상승이 좀 크기는 하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 가파르고 더 날카롭죠. 날카로우면 찔립니다. 아까 삼성전자 저기 21년도 봤죠. 피레침처럼 뾰족하게 올라오니까 돼요. 찔리기 좋잖아요. 벼락 맞기 좋죠. 피레침은 어때요? 벼락이 거기에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피레침까지 같이 생기게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 벼락 맞습니다. 벼락이 거기로 와요. 쫓아가면 벼락 맞습니다. 쫓아갈 것은 아닌데, 네, 하이닉스가요 장기간의 상승을 본다면은 원래 바닥에서는 급히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대칭입니다. 대칭인데 바닥에서 급히 오르는데 고점에서도 날카롭게 오르는데 조금 그런 닮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더 이탈이 나온다면 축소하시면 되는데 바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에서 매수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회가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신규로 보실 분은 반도체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래에서 우리 9월달에 반도체가 치솟아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제 다루려고 마음을 먹어야죠. 여기서 가겠죠. 간들 장기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근데 이왕이면 저기 아래서 올라오는 것이 더 어때요? 유리하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는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흥분한다 할까요? 광풍이 분다 할까요? 아무튼 개인들이 혹하고 빠지기 좋아요. 왜 우리 좀 뭐랄까요? 좀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면 어때요? 사람들이 혹 잘 빠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른 종목들보다 혹 빠지기가 더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주요. 로봇주도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중배열 쫙 벌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로봇주들이 따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로봇주들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오중배열이 딱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쫙 벌어진 것은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요.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봅시다. 아무튼 좀 쫓아가는 건 조심하시고요. 뭐 후속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반도체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좀 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반도체가 약간의 반등은 나오고 있죠. 그 반도체가 힘쓰면 다른 종목들은 약해진다는 건데 좀 소강 상태. 오늘 장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아주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이제 살짝은 멈춰 있는 그런 것에 가까운데 오히려 이때가 좋습니다. 움직일 때는 흥분할 수 있어요. 움직일 때는 여기가 움직이네 해가지고 흥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자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또 아무리 사이클이 돌고 새로운 종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 또 근래 주식 시장이 뜨거우니까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88TV 오신 분들 또 근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사실 뭐 주식 세고 이러니까 주도주 초보자들은 이번 주도주 거의 잡기가 힘들 겁니다. 어, 거의 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좀 개별 종목 그래도 시장이 이제 따뜻하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종목들이 빠지지는 않은데 좀 고만고만한 종목들에 가가지고 수익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이제 근래 이제 시작하신 분 올해 들어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은 리스크가 있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방어적인 형태로 읽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이제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익률을 이렇게 그 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자기 수익률을 이렇게 했는데 월 단위로 손실은 아니에요. 월 단위 수익률이 0. 몇 프로, 0. 몇 프로. 다음 달 보니까 0. 몇 프로. 좀 이제 잘 올라왔을 때는 1. 몇 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올해 동안 그래도 올해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제 연초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은 수익이 이제 파란 날은 없더라고요. 월 단위로 보니까 수익이 났는데 0. 몇 프로, 1월 달 0. 몇 프로, 2월 달 0. 몇 프로, 중간에 많이 나면 1. 몇 프로, 0. 몇 프로, 몇 프로. 빨간색은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선방을 했다. 뭐 나 초보인데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초보자가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뭐 잘 하기는 잘 하셨죠.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장이 물론 초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장에서는 뭐 그렇게 읽지 않는 것에 만족할 정도가 된다. 곤란하거든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무서우니까 거의 뭐 단타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면은 패닉이 빠지게 되겠죠. 손실이다 하면 겁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데 수익 조금 나면은 지키겠자고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손실은 안 났사지만은 수익률은 작게. 근데 있죠. 주식 시장에서는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하죠. 주식 시장에서는 뒷걸모와 뒷걸이입니다. 작게 모으면 작은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주식은 될 때는
좀 크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주식이 그거죠. 주식이 뭐 딱 찍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 찍어서 그때 그때마다 100% 완벽하게 이렇게 매매한다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짜죠. 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포트폴리오 출발점에서는 잘 모릅니다. 담아둬요. 근데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겠죠. 못 가는 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데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쨌든 상승세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수익이 큼지막하게 나는데 여기서 손실 본 거 다 커버하고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될 때는 그 상승세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자르고 하면 돈 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 반도체라 비롯해가지고 다른 종목도 올라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잘라 먹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뭐 자르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잘 샀지만은 조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잘라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 어때요? 수익 잘 안 나죠. 아니, 종목은 100%씩 가는데 나는 뭐 불과 한 10몇 프로 많이 먹으면 10% 먹고 잘랐다. 그 뒤에는 이제 더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 따라갔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저 종목 봤는데 나도 샀었는데 그럼 돈 많이 벌었겠는데 하면은 어때요? 머리 긁적. 그래 그 종목 나도 사기는 샀는데 중간에 팔아가지고 그만큼 수익 나지는 못했어. 이게 이제 개인들의 투자들의 한계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지금 종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그러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크게 가져간다는 것이 특히 시세, 추세에 대한 개념이 약하게 되면은 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양봉 나오면 좋고 음봉 나오면 좀 뭔가 불안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추세를 따르게 된다면 음봉 나와도 어때요? 불안하지가 않죠. 중간에 이렇게 음봉 나오면 어때요? 이제는 파란색이네 밀리는가? 근데 추세는 따르는 사람들은 추세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한 음봉이 나고 비록 뭐 연속 몇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는 한 어때요?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개념, 추세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지만은 그러면은 실전에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는 어떤 지침, 철학처럼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준비가 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보면 쉬워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서는 어때요?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근데 뭐 오르면 좋은데 내린다? 좀 빠진다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불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추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록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그 있죠. 추세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저기 좀 나온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조기 앞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보면은 떨어졌죠. 여기 보면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안하죠. 아이쿠 불안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게 이탈은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것 자체만 보면 불안합니다. 근데 추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 여기였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음봉 크게 떨어졌어요. 그죠? 하지만은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기 앞에 있던 저점이 있죠. 거기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하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떨어졌죠.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더 떨어졌거든요. 으악!
지지를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렸더니 더 떨어졌잖아. 아침에는 불편하죠. 자, 하지만은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장중시장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봉 나왔죠. 꼬리 달고 올려서 양봉이 나왔죠. 근데 종가 무렵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 앞에 있던 저점 근처까지 딱 돌려놓았죠. 자, 만약에 이탈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반등하지 못합니다. 반등하지 못하고 벗어난 채로 있다가 다음날 더 떨어진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올려놓았거든요. 장중에는 떨어졌지만은 올려놓았어요. 종가 무렵은 복귀인데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돌아왔죠.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잠시 또 횡보를 하였지만 이제 여기는 어때요? 기존 상태나 마찬가지죠. 횡보 추세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올라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냥 하락만 보면은 이날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죠. 실제로 장중에 보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개념으로 보면 추세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때요? 지켜고 있어도 되는 거죠. 지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맞춰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지점에서 견뎌주니까 그러면 보유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역시 이제 추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고 전략을 믿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철학, 그러한 개념에서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크게 생각하는 거죠. 작게 생각하면요, 이게 하락이 보이는데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은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참아 주었더니 최근에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본 초보자 예를 들면서 수익률은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률은 작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요. 앞으로 큰 장이 오면은 더라도 물론 손실은 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큰 장이 오는 것만큼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4,000포인트 시대가 되어지면은 상당히 이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말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는 큰 기회들이 있는데요. 물론 조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정은 있습니다. 물론 견뎌도 되고요. 견뎌도 되고 또 뭐 나름 대응해도 돼요. 뭐 이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였다가 나중에 또 사도 되기는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장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좀 크게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서 상승이 컸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는 크게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한 10몇 프로 수익 났으니까 이거 여기 더 달아나기 전에 자르자 하면은 돈 안 됩니다. 이번에는요. 돈 정말로 여러분이 돈이 되려면 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큰 추세를 따르면서 크게 생각해야 돼요. 맨날 쬐끔 올라오면은 거기서 자르고 하면요. 앞으로 돈 별로 안 될 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나리 기법요. 네. 뭐 미나리 기법도요. 나름대로 그 추세 추종이에요. 그래서 큰 보통 보면 이제 장기로 간다 하면은 중간에 이제 조정이 있죠. 우리 파동 보면 이해하실 텐데 엘리어트 파동도 보면 중간 조정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파까지는 상승하죠.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개념이 되어지는데 미나리도요. 그냥 적당히 올랐다 자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상승에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갑니다. 되도록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끝까지 가는 것이 미나리예요. 그 상승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돈이 제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역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크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책도 있었어요.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뭐 큰 어떤 것을 기대하면 크게 그 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자 누구나 큰 수익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큰 수익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잘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면요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뭐 현대마린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추세가 나왔잖아요. 큰 추세가 이제 여기 뭐 23년도부터 나오고 이랬거든요. 뭐 24년도도 좋고요. 24년도 초도 좋고 한데 이 큰 추세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추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머리 쓰지 않고요. 예를 들었습니다. 뭐 여기 오르는 구간도 있고 조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나는 큰 방향으로, 이 얼마나 큰 방향이 바뀐 겁니까? 크게 빠지다가 크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거 그렇거든요. 추세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지속하는 거죠. 짧은 추세는 다음 추세도 짧습니다. 즉 짧게 하락한 것은 상승 작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락하다 방향 잡으면 크게 오르거든요. 이건 큰 추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정말로 단순하게 그것만 믿고 가신 분은 진짜 대박입니다. 이번 이런 종목은 대박 났어요. 음, 보셨죠? 우리 회원님 보니까 여기 만원 초반대 잡아가지고 잘 들고 계시는데 600% 났지 않습니까? 불과 2년 만에 600%, 2년 만에 600%는 매년 200%씩 먹어. 600%면 2년 동안이죠. 1년에 그러면은 300%씩 먹은 거네요. 1년에 300% 먹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100% 먹기도 쉽지 않은데 1년에 300% 먹는다?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꼬박꼬박 300%씩 준 게 아니라고요. 중간에 크게 생각하니까 큰 추세를 따르고 크게 가려고 하니까 뭐 조정도 견뎠죠. 여기 수개월 들어오는 조정도 견뎠고 했는데 크게 보니까 크게 이루잖아요. 그죠? 사실은 주식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볼수록 큰 수익 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가면 버겁죠. 사실은 맞으나 사실은 맞으나 이제 버겁죠.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조금씩 잘라간 구간 나눠서 잘라서 이렇게 대응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 상승세 보세요. 이러한 상승세가 어때요? 단 며칠 오르고 끝나는 상승세 아니잖아요. 구간 자른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2, 3개월은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상승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먹으셔야지 되는 것이지. 어? 짧게 아주 짧게 나는 손실을 안 봐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하고 좋은 어떤 전략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은요, 될 때 거기에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야 돼요. 될 때는 충분히 수익 가야 됩니다. 짧게 오르는데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떡합니까? 포트폴리오 종목을 이렇게 담다 보면은 잘 안 가는 것도 있죠. 잘 안 가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심리가 어떻냐면 이래요. 여기가 손실이 이렇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 손실이 있다고 쳐요. 참 보기 싫죠. 20% 마음에 걸리고 막 싫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 여기서는 오히려 상승이 20% 나옵니다. 20%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간 건 사실 올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되는데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라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계속 그런 손실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왔어요. 계산을 하게 되죠. 야, 지금 20% 수익 나는데 이거 지금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가기 전에 이거 자르면은 얘하고 합치면 쌤쌤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친구도 그래. 계좌를 몇 개 주식 투자하다가 여기가 잘 안 돼요. 그럼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또 안 되면은 또 계좌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해가지고 보니까 수익이 나요. 그 시장에 이제 상승 시기 때 만들어진 그 계좌는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여기 손실인데 여기 수익 났으니까 합치면 쌤쌤이다. 이거 두 개 합쳐가 이제 두 개 다 파는 거죠. 두 개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다 매도. 그러면 여기 손실 난 만큼 여기서 수익 났으니까 이 두 개를
다 팔아버려서 없애버리면 제로 상태가 되잖아요. 손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손실에 대해서 메꾸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꾸는데 어떤 중심이 가 있는 생각이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르게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기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손실은 있는데 올라가면은 사람은 손실에 대해서 기피하는 심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딱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도를 해주면은 얘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근데 오르는 종목은 어때요? 오르는 종목은 더 오르게 되죠. 원리상 추세상 오르는 종목은 더 오르는데 이 내려가는 종목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오르는 종목을 정리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오르는 건 있는데 뭐 빠지는 종목도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서 있으면 가지고 있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어때요?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사실은 좀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때가 되면 올라와요.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두 개 맞춰 가지고 이걸 잘라 버린다고요. 그러면 수익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은요. 추세를 확인하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 이런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더 크거든요. 이 종목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클 수 있는 종목은 자꾸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하고 맞춰가지고 막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키워야 되는데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수익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작은 생각이에요. 이 손실에 대해서 지금 지키고자 하는 작은 생각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돈을 벌려고 하면 상승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한은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좀 더 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개념적이고 생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 여러분 기법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법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심리거든요. 심리고 어떤 나의 마음이고 그것은 이제 잘 이렇게 지탱해 가려고 하는 어떤 다짐이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기법은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법 너무 좋아하죠. 물론 기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기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번에는 어때요? 좀 더 크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힘있게 굵직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주 그리고 이제 보험 금융주 금융주가 올랐고 4월 달은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 올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좀 움직였고 반도체 다 이렇게 좀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 뭐 상승이 조금 작았던 게 조선 기자재였던 것 같아요. 기자재하면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장이니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바뀌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좀 꼬리를 내리고 다른 종목인데 이번에 또 제대로 수익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매매를 복귀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중심으로서 시장의 중심으로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그때 올라가는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그런대로 잘 한 것 같은데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아마 중간에 이렇게 올 때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잘랐는데 더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해되십니까? 조금 제대로 이런 마디에 대해서는 좀 쫓아가려고. 근데 이 마디가 하나 제대로는 수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수개월 동안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작은 등락. 좀 올라왔다가 못 간다면 자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샀어요. 사서 이렇게 올랐네요. 이제 조금 막히기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조정 들어올라. 자르자. 이렇게 하면 수익이 크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자꾸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 5천 가고 뭐 또 어떤 데서 뭐 7,500 간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뭐
아무리 지수가 5천 가고 7,500 간다 한들 내가 이렇게 짧게 매매하면요 시장이 오른 만큼 수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자. 추세를 따르는데 좀 이렇게 조금 내려온다고 겁먹지 말고 좀 이렇게 제대로 가자. 이제 추세는 여러분만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끝까지 가자 이런 마음을 먹어야 수익이 제대로 납니다. 수익 잘 안 나면 그래요. 확인하고 뒤에 들어오거나 뒤에 들어오면 조금 쉬어야 되겠죠. 쉬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또 이게 잘 쉬어지나요? 안 간다 하면 또 파버리고 나오기 바쁘고. 그래서 뒤에 가거나 아니면 잘 들어갔지만은 이제 못 간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 거기서 미리 잘라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주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늘 이렇게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막힌다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자르게 되거든요. 더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예요.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불안해가지고 또 자르거든요. 이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고정되어 버립니다. 교정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이 필요한데 뭐 그래도 이제 그것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자르고 싶어도 아니 판단하면서 아니 더 고고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험해보면 이제 극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이제 좀 시세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리딩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을 쭉 가지고 가는 거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또 꾸준하게 리딩 받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론적인 면이랄까요? 원칙적인 면, 뭐 원칙적인 면이죠. 원칙적인 면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늘 까먹게 되어 있죠. 원칙의 중심으로서 나도 모르게 살짝 벗어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단단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잘 보유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키우려고 하세요. 예전에 뭐 하나오션 이렇게 올라가고 횡보조정 가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셨죠. 물론 뭐 여기까지도 뭐 나름대로의 그건데 우리도 이렇게 올라갈 때 줄일 분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는데 끝난 건 아니었어요. 끝난 건 아닌데 줄이고 싶은 분은 줄이는데 뭐 되도록이면 더 가도 된다. 기다림은 있었지만 결국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추세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급락했는데요. 원래 급등하면 급락합니다. 원래 급등하면요 급락을 해요. 아 예전에 있죠. 고려산업 지금 이제 꺾였지만은 여기 있죠. 시세 막바지 되면 급등합니다. 급등하면 급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승세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한번 하다가 중간에 그게 반등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반등은요 오래 못 갑니다. 반등도 이렇게 급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역시 또 급등은 급등이죠. 급락 나와요. 뾰족하면 급락 나오고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등은 급락 나옵니다. 그것도 원리가 되어지겠죠. 그것을 이해하면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올라오면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면 어때요? 아 다음에 내려가겠구나 해가지고 딱 자르게 되겠죠. 이미 다 내렸을 때 기다려 보세요. 이미 다 내려왔다면 기다려 보세요. 근데 지금 주도주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좀 보세요. 시세를 제대로 이해하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또 주식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했는데 뭐 주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늘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믿고 가면요 돈 법니다. 돈 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주식의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다음 주부터 이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사천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사천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고 강세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등락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당에 올라오면 뭐 자르고 또 내려오면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좀 너무 짧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 대한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 크게 생각하면 크게 볼수록 수익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어지는데, 여기 특강 있죠?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쉬움 남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가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강을 준비를 하였고요. 총 3개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장이 올 때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잔챙이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큰 장이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시세를 매수해야 되는 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큰 시세는 큰 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큰 부자가 만들어내는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법, 매매의 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의 소개와 또 여러분이 충분히 거기에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기부여와 또 설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한번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여기서 또 살아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승과 같은 탄력은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탄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니까, 또 그러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참 매매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조선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에는 조선주만 거의 집중 공략했거든요. 그냥 거의 조선주만 보세요. 연초에는 그랬죠. 그래서 하나오션 강조 많이 하였고요. 그때 연초 잘 들어갔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현대마린엔진이라든지 한화엔진은 이때도 잘 올라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선주를 매매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증권주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세 개는 중점적으로 보자 했던 것이 미래에셋증권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까지.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좀 그때 중점적으로 보자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잘 들어갔죠. 그때 주도주였으니까. 아주 잘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동안에는 이제 기자재주들이죠. 조선 기자재주들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참 멋있는 상승을 한 것이 이 마린엔진. 7월 달부터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9월 달까지. 그래서 9월 달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현대 마린엔진. 자, 여기 7월 달부터 우리 주식시장 횡보 들어갔었습니다. 횡보에 들어갔지만은 조선 기자재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여기 카본도 잘 올라갔어요. 7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꾸준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올라간 것은 역시 HJ중공업. 그러니까 HJ중공업 이거 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좀 관심 많이 가지시던데, 또 조선 기자재들 엄청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였죠. 우리가 반도체 올라갈 때 이제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 30만 원이 짜래 살짝 아래 여기서부터 매수에 들어갔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저번에 방송에도 했죠. 뭐 삼성전자도 괜찮은데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센 것 같은데. 근데 하이닉스 수익 더 많이 났습니다. 하이닉스는요 굳이 이 상승이 아니라 저기부터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이렇게 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 많이 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들어갔고 해서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제 또 다음 이렇게 또 순환 매매 해가지고 또 다음 타자, 다음 종목을 또 매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들을 잘 짚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잘 이렇게 왔는데 이제 또 지금이 또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말에 가서 어때요? 더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다음요. 다음엔 다음은 뭘까요? 어제 좀 힌트 드렸어요. 어제라든지 방송. 제 방송 최근 급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주 오시면요. 좀 힌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아,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서 뭐 종목 받으시면 되잖아요. 특강 그래서 특강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앞서 특강은 좀 애매했어요. 아, 그때 조선 기자재들을 잘 준비했는데 조선 기자재가 그 우리가 특강 날짜는 고정돼 있는데 시장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깝게도 특강 앞에 이미 뛰기 시작했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좀 누릴 때 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사지 말고 누를 때 사라고 했는데 누를 때 사는 시점에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타이밍이 그래도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다음 주니까. 다음에 매수할 종목들이 관심 가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세요. 주말이니까 보시면서 쭉 차트를 보시면서 어디가 추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특강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꾸준하게 이제 리딩을 받는 게 좋기는 좋아요. 딱 그 짧은 시기에 딱딱딱 맞춰서 시장이 움직여 주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특강이라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은요 일단은 이번 주는 조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또 좀 밀리기는 했는데 뭐 다음 주 초에 이제 여기가 지지점이 될 거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는 부분들이 이제 좀 결정되어질 것 같고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살짝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횡보하는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횡보하니까 시장이 쉬어간다 지금 재미없다라고 될 수 있는데 시장의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들이 숨어 있는 거니까 지금은 시장을 꺾였는데 지금 투자해도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로 가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말은 차트를 좀 부지런히 봅시다. 그리고 전환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할 때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니까 또 VIP 회원님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죠. 그때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